이번에 이제 세금에 관한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그것이 상품이라는 게 사실 뻔하잖아요.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세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시험에 관계없이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자, 소득세, 개인소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은 법인세라고 주로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개인소득세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합니다. 기타라는 건 기타 절차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인데 우연히 TV에 잠깐 출연해갖고 출연료로 50만 원 받았다.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었어요. 그런 걸 분류를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사업소득 안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류과세라는 거 별도라는 거예요. 자, 퇴직과 양도소득은 성격이 틀리더라. 종류를 다르게 하더라.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퇴직 1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 받았는데 그 소득을 그냥 근로소득으로 합치면 안 되겠죠. 내가 20년 동안 아파트 살고 양도했다가 받은 몇 억이 있는데 그 돈 양도 차익을 합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퇴직과 양도소득, 살림소득도 있긴 한데 뭐 많지 않으니까 퇴직 양도소득은 종류를 달리하는 분류과세를 하고요. 이 6가지랑 별도로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는데 그 둘이 뭐냐? 이자 및 배당이다. 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주식 매매 차익인데 이자 및 배당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이자 및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이자 및 배당, 즉 금융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열거주의인데 이자 및 배당은 뭐라고요?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새로 나온 상품이 ELS가 있다.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게 뭐다? 이자 및 배당이다. 포괄주의를. 자, 법인소득세, 법인세는 어떻게 하느냐? 순자산 증가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를 어떤 회사가 있다. 회사가 있으면 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벌었냐는 따지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물건을 팔아서 벌건 무상으로 받아서 벌건 이자로 받아서 벌건 기업도 예금할 수 있으니까 이 순자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즉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는 틀리죠. 그냥 순자산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증여도 완전 포괄주의잖아요. 그렇죠? 무상으로 이전받은 게 상속이나 증여죠. 살아계실 때 주면 증여,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데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다 과세되는 거죠. 그게 완전 포괄주의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포괄주의라는 게. 어쨌든 법인세는 순자산 증거세이고요. 자, 상속과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다. 종류나 원천을 따지지 않고 경제이익 모두를 과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다. 특허권을 받았어요. 이익이 생기죠.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완전 포괄주의죠. 자, 그리고 증여는 뭐냐? 살아 계실 때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하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놀아요. 아들이 노니까 놀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으니 여기에 창고라도 해라. 창고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창고 지어놓고 창고 그 보관료만 받으면 되니까. 요거 이제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증여세가 딱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세금 잘 냈는데 이 토지를 아들이 무상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 과세합니다. 이게 바로 포괄주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었으면 임대료를 받았을 텐데 아들이라고 안 받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포괄주의예요. 무서운 거죠. 자, 금융소득이라는 게 뭐냐? 이자 및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있죠. 뭐 10년 이상 채권은 분리과세, 그리고 비과세 해주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가 되고요. 원천 징수하게 되죠. 원천 징수는 withholding. 그러니까 100원의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15.4원을 떼고 주는 거죠. 그렇죠?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버리는 거죠. 금융기관이 떼고 주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거기에 10%, 1.4 해서
15.4%를 떼고 주는데 미국은 다 주거든요. 나중에 정산해서 따로 내게 됐죠. 그 다음에 정산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뭐냐? 이자 및 배당 소득이 개인별, 부부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부 합산이었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 그렇죠?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 여기에 다 합쳐갖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이죠.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맥스 42%까지 갔죠. 그렇죠? 5억 초과는 42%, 어우, 3억 초과부터 해서 한 단계 더 늘었죠. 어쨌든 42%가 지금 최고 세율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5억 초과 시 42%인데 자, 이렇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자 및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죠. 돈이 많으신 분은 어떻겠어요? 세율도 높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보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험을 많이 하시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의 섭외해야 될 VIP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렇게 되겠죠. 2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뭐하고 15.4 떼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2배사 근영기 중에 이자 및 배당, 즉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된다. 1년에 1년 기준. 그럼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 장기채권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채권. 이것도 이제 2000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예, 이제는 그렇죠?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자, 10년 이상 채권이에요. 과거에 발행된 채권이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요. 33%만 떼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0%의 지방소득세 요거 떼고 분리과세 가능해요. 야, 15.4만 떼면 되는데 굳이 33%까지 떼야 돼? 아유, 42% 맞는 사람은 이게 훨씬 적죠. 그렇죠? 그래서 10년짜리, 즉 장기 채권을 이제 그 소화를 좀 시장에서 잘 하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 거고요. 돈이 많으신 분은 요게 더 이익인 거죠. 장기 채권에 분리과세 10년 이상 채권이어야 돼요. 그것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세금은데 지금은 없어졌죠. 어쨌든 과거에 있었는데 9.5% 분리과세가 됐었고요. 자, 비과세 상품은 대표적인 게 저축성 보험이죠. 기본적으로 10년. 이제 굉장히 제가 처음 은행 들어갔을 때 그때 보험이 5년이면 비과세가 됐어요. 그게 7년으로 됐다가 10년. 이제는 금액 제한이 들었죠. 1억 이하입니다. 비과세 안 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갈수록.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이죠. 연 1,800까지만. 자, 적립식. 거치식은 1억. 이렇게 이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한도가 계속 드는 거죠. 또 하나 있죠. 종신. 종신의 경우는 그렇죠. 1억 한도 제외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비과세 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현업에 근무하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죠. 비과세 종합저축 과거에 생계형이 있었고요. 세금 모델을 이제 통합해서 만든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나이가 60세가 아니라 65세. 요즘 이제 고령층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60세는 이제 팔팔하신 나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금 혜택이 있는 나이가 60세였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몇 세? 65세라는 거. 한도 5천 1인당. 그리고 2019년까지죠. 이거는 이제 일몰 조항이라고 하죠. 즉 세법을 바꾸지 않으면 2019년으로 종료하는 거죠. 연장하겠죠. 네. 어쨌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부 다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